그 의대 정원 확대가 이번 그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줬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그 반대로 불리한 요인들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지난 2주 동안에.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KBS와의 대담. 사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 디올백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해명이 안 됨으로 해서 역시나 역풍을 불러온 부분도 있는 네. 것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들 이번 주에 중요했던 게 독일 덴마크 순방을 18일에 가기로 했다가 네. 외교적 결례에 무릅쓰고 안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역시도 김건희 여사 문제와 꼬리를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더군다나 이 평가 요인 외교가 1인데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꼽는 게 외교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은 흔들린 거예요. 근데 이런 부정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종의 김건희 김건희라 이름이 먼저 나왔다. KBS 대담 있잖아요. 대담은 이미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기대를 안 하고 네. 여론에 이미 기대 안 하는 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 이미 그게 29%까지 떨어져 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지지층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더 떨어지면 우리는 끝장이야. 왜냐면 보수층이 그거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래도 좀 지켜줘야 해. 이런 심리가 일종의 발동이 됐고 네.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의 그 60대 이상의 어떤 지지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10대에서 50대까지 지지율을 한번 봐. 참담한 수준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70%가 넘어요. 맞아요. 네. 중도층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선 더 반대를 하려고 해도 반대할 숫자가 안 나와. 이미 다 반영이 사실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TK 민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거기만 상황이기 흔들리면 안 때문에. 되니까. 네. 그러니까 TK가 흔들리면 지지율이 20%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네. 25%막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네. 내 사람 지키기에 들어가는 전략으로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독일, 덴마크 지금 국빈 방문 취소한 거, 네. 공식 방문 취소한 거는 일부러 대통령실에서 이유를 안 밝혔잖아요. 그렇죠. 예. 복합적인 이유라고 했죠. 그거는 대통령실의 반응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굉장히 멍청한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잖아요. 국민들이 볼 땐 화나잖아요. 어떻게 나흘 전에 해외 순방을 간다고 해놨다가 그걸 국빈방문은 취소하냐. 그것도, 네.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죠. 결례고 국격도 추락하고 했지만 거꾸로 보면 잘한 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복잡하게 하잖아요. 뭐가 원인인지 모르잖아요.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지금. 헷갈려. 국민들이 마음속에는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잖아.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건. 그러니까 다 은연중에 말도 나오고 다 뭐 김건희 뭐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을 재개할 거야 말 거야 복잡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뭐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는 아무 영향 끼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침이 뚝 되잖아요. 한마디면 되는 거죠. 그게 저는 뭐에 좀 주목을 했냐면 네. 사실 상식과 속내 이걸 이제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 논란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대선 때도 영향을 줬었고 네. 그 이후로 해소가 안 됐고 지금도 여전히 김건희는 지속되고 있고 네. 또 해외 순방조차도 수년할 정도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김성환 평론가 이야기한 처럼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논란을 빚으니까 자중했나? 지지층 내에서도 그렇죠. 자중했나? 그래 뭘 나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느닷없이 이게 사실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칭찬을 받네. 저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어차피 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더 파격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다면 김건희 여사도 나와서 뭐 사과드리고 죄송하다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 논란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과를 하든 사과를 하지 않든 네. 또는 이 부속실 지금 이 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진전된 의견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분석한 이 논란은 어차피 계속 지속된다. 네. 그러니까 이건 해결 안 된다. 네. 해결 안 된다.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는 걸로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못하죠. 어떤 분석을 했냐? 그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총선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선 영향에 김건희 여사 논란 때문에 이게 논란되고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찍는다고 하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썼냐면 패싱 전략인데 패싱으로 전환하는 맞아요. 게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 돼요. 한 위원장이 그럼 이게 정말 총선에 지금 총선 지면 한동훈 위원장도 끝, 윤석열 대통령도 끝,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끝이에요. 총선 지면 참패하면 네. 그렇잖아요. 국정 동력이 마비돼 버리잖아요. 네. 한 위원장은 실패한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한 위원장이 지금 김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김건희 공천에 대해서 반발합니까? 반발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안 하죠. 네. 그 이야기는 우리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아. 중도층이나 어차피 수도권이나 청년층, 중수층은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상대 가능해.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거 대장동 공천 아니에요. 친명 친문 갈등을 부각시키고 마지막으로 86세대죠. 이걸 해도 우리가 이걸로 가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판단을 한 것 네. 같아요.